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MBC 그리고 뉴스버스 그리고 서울의 소리 공통점이 있죠. 이 좌파가 아주 장악하고 있는 이 매체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말이죠, 이런 방송들이 MBC 스트레이트 이 대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고, 참 기가 막힌 방송 사고를 많이 일으킨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뉴스버스도 그렇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요것들 전부 좌파 방송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많은 일을 저지른 이 매체들이 바로 요건데요. 특히 뉴스버스하고요, 서울의 소리가 드디어 대형 방송사고로 일으켰습니다. 말로는 이제 자기네 주장은요, 이 함정 취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함정 취재를 누구를 대상으로,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대상으로 함정 취재를 한 거예요.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 같고요. 이거 의법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함정 취재를 한 장본인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빨갱이에요. 종북 좌파,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이 친북 목사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도 말이죠, 이 정의 사제 구현단, 이 뭐 종북 좌파들 모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LA에는요, 이 불구죽죽한 이 종교계 인사들이 몇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친북 인사들이 LA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듯이 노길남이라는 인간도 이게 종북 좌파의 아주 최선두에 서 있는 인간인데, 이 노길남이랑 친분을 관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인간이 이게 목사의 탈을 쓰고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이 손목시계에다가 몰카를 잠겨가지고 지금 함정 말하자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서울의 소리 그리고 뉴스버스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보도한 기자도 마찬가지 문제합니다. 자, 이게 MBC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지난 21일 날 사퇴를 하고요. 서울의 소리에서 바로 어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폭로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한 3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또 이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률적 검토를요, 대통령실에서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함정 취재, 더군다나 말이죠,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이게 좌파들이 이 정도가 돼요. 아니, 현직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이 함정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더 탐사 유명하죠. 더 탐사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이 서울의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이동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결국 민주당이 지금 조금 전에 제출을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요, 신당 창당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확정된 거예요. 이거 빨리 법정 구속해야 되는데 법정 구속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래요, 아주 완전히 고립 소외 작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은요, 완전히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고립 소환시켜갖고 이번에 단 한 석도 여의도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 개인적으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같은 행보를 하면 민주 진영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이다.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라, 확실하게. 그래서 이낙연의 지금 특성을 보면요, 살살 구덩이 담궈가듯이 살살 하고 있는데, 지금 살살 해갖고는 이낙연이가 집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그 측근들, 손훈을 비롯한 많은 측근들 있잖아요. 이낙연이 딱 말씀 자료를 정확히 써주세요. 그래서 워딩서부터 아주 수위를 대대적으로 높여라. 그래도 지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칼을 뺐으면 확실하게 딱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칼을 뺐으면 찍으라는 건 뭡니까? 신당 창당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가 못 들어갑니까? 자, 그래서 오늘이요, 이낙연이 계열의 싱크탱크가 오늘 이 기조연설자로 이낙연 대표를 초청했어요. 여기에서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보도 내용은요, 지금 이제 이 메인 미디어에서도 지금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혹시라도 또 이 좌파들의 이제 과장, 선동 이런 뉴스, 가짜 뉴스에 또 이 오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이거를 단속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모두가 말이죠. 그리고
배우 세력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뉴스버스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이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노리는 그 배경 배우 세력들을 이것도 사법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전부 다 뭘로 연결되느냐. 당면하고는 내년도 총선, 그 다음에는 2027년도 선거를 의식한 이 여론 공작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안. 자, 그래서 이동관 이 탄핵안과 관련해가지고 이동관 위원장이 최근에 말이죠. 조선일보와도 단독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중앙일보하고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절대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설령 그럴 일은 없지만 자진 사퇴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가 또 나온다. 어림도 없는 소리 말해라. 예. 그래서 아니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탄핵이 되느냐. 이건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역풍이 소리오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카드를 접었잖아요. 예. 접어놓고 왜 접어놨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 범법자를 갖다가 수사하는데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수사를 잘하고 있는 이 검찰의 지휘권을 가진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 이건 전 국민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누차 했잖아요. 요 논리가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거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는다. 요거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동관 이제 오늘 탄핵안을 냈는데요. 이거를 이제 30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죄송합니다. 12월 1일 날 지금 이제 의결 조치한다. 이것이 지금 1차적인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전면 철회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산이 돼서 이번에 두 번째로 신청하는 건데 지금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요, 오늘 그 행사에서 아주 강하게 오래간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민주당 참담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그리고 품격을 잃었다. 그래서 오로지 적대와 증오만이 난무한다. 이게 다 이제 이재명이를 직격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3당 제3지대와의 연합 문제, 그리고 신당 창당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이럴 때 이제 특유의 이낙연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살살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눈치를 보면서 하여튼 좀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를 했고요. 그리고 서른의 경우에, 서른은 이제 오선 의원이잖아요. 서른 의원도 이낙연 대표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서른 의원도요.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 쪽으로 당연하죠. 이낙연의 뭐라고 그럴까요? 최선두 이낙연의 최측근 중에 하나가 이제 서른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서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낙연 대표의 오늘 이 연설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오늘 백범 김구관에서요.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라고 하는 학술 포럼이 있었는데 이 학술 포럼은요. 이 공정과 연대라고 하는 이낙연 이 싱크탱크가 주관한 포럼입니다. 여기에서 기조 연설자로 오늘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민주당 상황 참담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대와 폭력적 운동이 너무나 난무해서 품격을 잃었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면역 체계까지도 잃었다. 그리고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미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고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온 당을 지배하고 있고 그만큼 이재명의 사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점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를 작동해 시켰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러면서 면역 체제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 강성 지지층이 누구예요? 개딸들인 거예요. 예,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이게 다 사당화로 갔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지금 쓰지를 않는 거다는 거죠. 개인 사당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이렇게 밝히고요.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 그리고 신당 창당 문제에 관해서는요. 여러 갈래의 모색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거는 이 이낙연의 특유의 이 화법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신당 창당은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개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당헌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60대 1이었습니다. 대의원 대 권리당원이. 근데 이거를 20대 1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당원의 이 권한이 3배 정도 커지는 이런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사당화가 굉장히 심각한 하나의 반증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비명계들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 새로운 신당 세력을 보면은 크게 한 두세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요. 지금 이제 싱크탱크 이낙연의 싱크탱크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연대라고 하는 여기에서 별도의 이제 길 제3당의 길을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의 길을 이제 살살 이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원외에 있는 친이낙연계 인물들 이분들이 이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결성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원외입니다. 원외. 그러니까 이낙연계 중에 이제 비명계인데 원내 비명계들이 이 원외의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 참여하는 왜냐하면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요 벌써 창당 발기 예비 당원을 지금부터 모집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당 창당으로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요게 왜냐하면 이낙연이가 간이 요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이재명이를 못 밀어붙여. 예. 그러니까 일단 원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보복을 할 대상 중에서 정치적인 가치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제일 낮은 그러면 이재명이가 칼을 못 휘두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외 이낙연 계들이 움직여서 지금 민주주의 실천 행동 이쪽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이게 이제 비명계 뭐 여기에는 꼭 이낙연 계열은 아니지만 여하튼 큰 틀에서 비명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별도의 신당은 안 받는다 이렇게 선은 그어놓고 있지만 아이고 공천 안 주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게요? 나와서 신당 만들죠.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나오는 비명계 의원들 그렇죠? 이건 현직 의원들 원내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고 하는 원외 친이낙연 조직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낙연의 싱크탱크 이런 데서 결국은 각자 약진 하다가 하나의 신당 세력으로 이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친이낙연계에서는요 이 개딸 전체주의 그러니까 반개딸 정당을 만드는 정치적인 그 모임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최근에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지난 24일 날에도 이 당이 좀 더 활발하게 내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로가 지금 막혀 있다. 굉장히 억압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발언의 수위가 지금 좀 갈수록 더 지금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말이죠. 연대와 공생 주최 이제 학술 포럼 이 기조연설이 다른 그 어느 때의 이낙연 대표의 발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발언이 아닌가. 자, 그리고요. 또 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정당 창당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결정적 근거의 하나로 저는 뭘 듣느냐. 다당제를 통해서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당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양당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정의당도 있고 뭐 이거겠지만 이거 영향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양당제로 돼 있는데 양당제로 하다 보니까 정치 양극화 이거 심하고 정치 불안정도 심하다 이거.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다당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공천 학살이 가시권에 딱 들어오면 그때 요이 땡 해가지고 D- 며칠 짝 안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나리오가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는 분명하게 새로운 당 창당에 나섰다. 예, 요렇게 저는 확실하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서른 의원도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낙연이나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낙연 이 총리가 지난 대선에서는 아쉽게 패했는데 패했지만 패배는 또다시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그 패배가 결코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걸음 삼아서 쭉쭉 나가시면 반드시 보람찬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텐데
이낙연 전 총리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포럼이 이낙연이 한국의 장래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펼쳐보지는 이런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강의를 들어보니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몇 번씩 했고, 오늘 또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서른 의원도 이 로키 차원에서 살살 이낙연의 불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용산 개딸 전체주의 이렇게 지금 오늘 포럼이 열렸어요. 자, 그래서 요 세력화는 이제 결국은 세력화 별도의 독립적인 이제 하이웨이를 만드는 길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꿔갖고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함정 취재,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의 소리가 취재한 게 아니라요, 지금 LA에 거주하고 있는 목사, 최재영 목사가 자기의 이 손목시계에다가 몰카를 장착을 해서 본인이 이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이거를 찍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 때문에 말이죠, 그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이 목사님들의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 종교 활동을 갖다가 폄하시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완전히 종교계에서 완전히 그냥 발을 딱 끊게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탈만 목사의 탈을 쓴 거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이 최재영 목사가 되겠습니다. 최재영 목사. 예. 그래서 이 최재영 목사가 이제 어떤 인간인지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야, 이런 목사, 요거 정말 처벌해야 되겠네. 예, 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자, 주사파 목사죠. 예, 그래서, 자, 어떻든, 그러면 지금 이제 댓글에도 왜 그런 사람 만났냐, 이런 주사파 목사를 만났냐,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양평, 김건희 여사 고향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지금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 이 부친 쪽하고 이 친분 관계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들이 진짜 친하면 자식들도 되게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인간적인 순수성이랄까요? 예, 그 다음에 이 정분, 요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이 최재형 목사, 요거 그냥 서울에 딱 들어오면 의법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 최재형이는 어떤 인간이냐? 이게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친북 활동에 아주 최전선에 서 있는 아주 좌익 목사 중에 하나예요. 해외에 있는, LA에 있는. 자, 이런 인간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노길남이라고 하는 아주 LA는 아니고요, 그냥 친북 인사 중에 골수가 노길남이에요. 이거 뭐 김일성이 훈장까지 받은 인간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축혀 세우는 활동을 해온 인간이 바로 이 최재형 목사 같은 인간인데, 이 인간이 말이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 만나자라는 요청을 해서 딱 2번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난 게 작년 9월 달에 이제 만났는데요. 작년 9월에 만났는데 지금 이게 이제 11월, 거의 11월 끝나가잖아요. 한 서너 달 있다가 지금사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게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세를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쌍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쌍특검. 그래서 12월 달에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쌍특검의 명분을 만들어야 될 이 긴급한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은 요거를 지금사 이제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터트리는 주인공은 누구냐? 터트리는 주인공은 MBC 기자였던 인간인데, 이게 장인수 기자입니다. 이 장인수 기자가 MBC 기자였어요. MBC 기자가 지난 21일 날 MBC를 떠났어요. 근데 이 장인수 기자가요, 지난 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7시간, 그 얼마나 그게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생활을 갖다가, 그것도 몰래 녹취해요. 요것은 몰카. 이런 추접스러운 이런 더러운 인간들 그냥 싹 이거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몰카로 찍어서 이제 장인수가 했는데, 바로 전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 요거를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이거 완전히 좌파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보도하는데 개입한 인간이 바로 장인수라는 기자예요. 요게 바로 21일 날 사표를 내고 와서 27일 날 딱 일주일 만에, 오늘이 이제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처음으로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테스트를 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늘은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또 서울의 소리가 되겠죠. 근데 서울의 소리에서만 보도한 게 아니라 여러 좌파 매체가 지금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판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다른 얘기지만 내년 비슷한 얘기인데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성윤이도 지금 내년 총선 나오려고 윤 정부에 대한 각을 높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삼영인가 유삼경이 총경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 경찰 이 관련 이 부서 행안부 만들 때 극렬 반발한 인간 이게 또 부산에서 지금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인수 이것도 내년에 지금 민주당한테 비례대표나 아니면 뭐 지역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지금 예전에 유창훈이도 지금 내년에 뭐 비례가 됐든 지역이 됐든 민주당으로 공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추론과 가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총선 공작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장인수 기자의 이 성격을 보면은요, 지금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더 하나는 뭐냐? 이 파우치 여러분들, 아이고, 파우치가 무슨 핸드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주머니죠, 주머니. 예, 그냥 그 물건을 담는 주머니가 파우치인데, 이거 화장품을 담는 이 파우치를 갖다가 이거 명품 백으로 등록을 시키고 있어요. 자, 파우치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요게 무슨 300만 원이나 간다고 이렇게 뻥튀기, 스픽스라고 하는 뉴스 매체에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요게 말이죠. 요게 지금, 이게 이제 선물했다고 하는 이제 파우치인데, 요게, 물론 이제 크리스찬 디올, 이게 이제 명품 브랜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300만 원짜리나 되냐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장인수 기자는 또 어떤 인간인지 얼굴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싶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더 스픽스에 나와 있는 이제 기자고, 우측이 이 장인수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예. 얼굴은 멀쩡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뻥튀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 삐아제, 억대 시계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숨겼다가 나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누구죠? 이 김정숙이 해외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또 서울에 있으면서 온갖 특활비로다가 옷, 핸드백, 구두, 그 다음에 한복 이런 거 사입었다는 의혹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법원에서 이거 공개하라 했는데 국가 뭐 안보와 무슨 뭐 외교관계에 영향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로다가 딱 갖다 처박아 놨잖아요. 그런 김정숙에 비해 보십시오. 이거는 파우치. 예, 그리고 요 선물 처리를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또 당연히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이제 물고기가 물을 만난 쪽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신나라예요. 벌써 대변인 입장 딱 발표했어요. 공세. 예. 그런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본인이 뭐 애지중지하게,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부자잖아요. 아니, 그게 윤석열 대통령 재산의 상당 부분은 전부 김건희 여사 거잖아요. 이 핸드백이 김건희 여사 눈에 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를 무슨 어마어마한 선물로 내 돈 아니면 못 사는 그 선물이 그게 됩니까? 예,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받아다가 정식 적법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이 기록관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이 기록실, 대통령 기록실에 다 넘겨서 거기에 누가 언제 이렇게 받은 거 다 김건희 여사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무슨 지금 이제 야당에서 신나라 해가지고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야, 뇌물이야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 이렇게 저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또 김건희 여사를 모시는 측에서도 또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또 각별한 이거는 이번 당연히 쉽게 얘기하세요. 그냥 몰카로다가 사진만 찍어도 당연히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의 생명을 노리는 이 우회 행위를 이 종북 좌파들이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잖아요. 했다라고 하면 이거 어쩔 뻔알았어요. 이게 제2의 유경수 여사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은 항상 24시간 경호요원들이 딱 따라 붙고 김건희 여사도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경호요원들이 따라 붙어야 되고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호체계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다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챙겨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게 말이죠. 이게 작년 9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남동으로 이전하기 전에 예, 그 서초동에서 출퇴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있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보안 검색하는데 이 몰카까지는 아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신원 체크했다 오는데 적어도 말이죠. 아무리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아이고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잘못된 건데 이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부친들끼리 친교 관계가 있고 고향도 같아서 얼마나 이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야말로 한국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고 아니 부모 세대도 친한데 거기에 의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 너무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냥 인간적으로 대한 건데 그 김건희 여사의 인간적인 그 정분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악용한 인간들이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차원이고 그 다음에 경호는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호 요원들은 김건희 뭐 대통령이 그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준해서 오히려 더 세게 저는 뭐 이 경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 하도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지금 아니 특검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 또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전부 좌파들이 딱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특검이 필요해. 이 여론 만들고 민주당은 여론 특검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이게 바로 이동관 탄핵하고 이정석 그다음에 손중성 검사 2명 검사 탄핵하고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호실에서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겠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원 체크를 그냥 뭐 주민등록증 보고 이름 성명 맞네 하지 말고요. 최소한도 당분간만이라도 24시간 전에 신청을 딱 받아서 급속 신원제를 하라. 아 요즘은 전부 뭐 이 사이버 이 컴퓨터 갖고 전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경호실에 경찰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다 경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초특급으로 신원제를 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체크해라. 이 최재형 같은 인간은요 신원제 체크하고 이거 국정원에 보내면 당연히 이거 친북 빨갱이인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정원이 아무리 지금 뭐 이 김기현 체제가 와서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 축적된 정보가 없겠어요? 예, 아주 핵심 종북 좌파 목사 활동하는 인간인데 아니 그러면 이거 빨갱이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버지하고 친했다 하더라도 딱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2중 3중으로 그거는 기관이 이제 체크하는 거고 2중 3중으로 아 경호 요원이 왜 만나러 왔습니까? 예? 딱 해갖고 관등성명 딱 재라 조사 딱 하고 사전에 말이죠.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6월 20일 날은 샤넬, 그 다음에 9월 13일 날은 디올 이 파우치인데 그 샤넬도요, 샤넬 무슨 뭐 핸드백 비싼 이런 게 아니라 샤넬 뭐 화장품 같은 거, 이거 뭐 몇 푼이나 되겠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의 재력으로 볼 때 그 샤넬 그 화장품 그 몇 푼짜리, 아니, 비싸봐야, 화장품 비싸봐야 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철저하게 좀 보안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 이 몰카. 야, 이거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재형 목사, 이 인간이 최재형이에요. 이런 인간이 무슨 목사라고. 우리 그 종교계에서 이럴 때요. 아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교회도 연합이 많잖아요. 무슨 연합. 교회에서 말이죠. 교계에서 최재형 목사를 탄핵하는 집단 성명을 한번 발표하십시오. 이거 보세요. 주권방송이라는 데서 이 최재형 목사가 나왔고 이거를 좌파 선전 매체로 쓰는 거예요. 전태일 실록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이. 자, 최재형 목사가 전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예, 가짜 뉴스에 가려진 북한 바로 알기.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북한 이야기.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북한 이야기가 종북 좌파, 이 빨갱이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북한 교회의 유형 분류, 민간 교회, 공식 교회, 사적지 교회, 특수교회, 가정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교회라고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또 칼럼도 쓰고 있어요. 나는 왜 판문점 선언 후 첫 국법법 위반 혐의자가 되었나? 예. 그래서 특별기구 형식으로 NK비전 2020 내가 대표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게 NK비전 2020 대표라는 게요, 예,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종북 좌파 이론 설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최재형 목사 국보법 적용 공안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2018년도 6월에 말이죠. 6월에 서울 광진경찰서 정문 앞에서 한 바 있어요.
자, 이 정도. 이게 이제 이 최재형 목사. 예, 이거 보십시오. 자, LA 거주하는 최재형 목사로 친북 매체 민족통신. 이거 민족통신이 친북 매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북한 대변인 이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편집 우연을 역임했대요. 이런 친북 매체 민족통신에서. 뻔한 거죠. 그리고 최 목사가 말이죠. 이 노길란이가 이제 이 훈장을 받았잖아요. 김일성한테. 여기에서 이제 통일운동에 기여했다. 예, 불철주에 쓴다. 이렇게 노길남이를 또 축혀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3월 달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또 뭐 여러 활동을 또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남한에서 수행한 북한 바로 알기는 북한 소재 교회 소개와 최근에 북한의 발전상으로 요약이 된다. 야, 이거 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 이거 최재형 목사.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이게 바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곤혹스럽게 만든 몰카 촬영범 주범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받지 않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빨갱이들의 세계를 철저하게 우리가 그 정체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추적 정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인수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난리가 되니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아예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함정 취재의 대상의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예,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인권 보호가 훨씬 이런 매체, 종북 좌파 인사들의 이런 그 함정 취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도 말이죠. 이 유튜브 채널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요 내용을 계속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방을 받았는지 이게 무슨 가방이냐고요. 또 이거 명품 가방으로 파우치라니까요. 파우치. 아까 말씀드렸지. 화장품 주워 담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봉지가 아니고 하여튼 뭐 한국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이거 뭐 지갑 같은 거예요. 시계. 예, 시계. 쉽게 얘기해서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받았냐 안 받느냐. 가방으로 이제 벌써 딱 과장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이 뭐냐? 밝혀라. 그리고 면담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느냐? 야, 이거 대통령실에서 책임있게 규명하라. 이렇게 지금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게 작년 9월달 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공개하는 이유. 이거는요. 마치 김만배가요. 21년도 9월. 그러니까 이때 21년도에 이거는 22년도네요. 22년도 9월인데 김만배도 21년도 9월에 갖고 22년도 3월 6일 날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근데 이거는 지금 1년 2개월 후에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딱 보고 나서 김정은이를 도와줄 결정적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면 안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딱 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 상황하고 딱 맞물려서 깠다는 이 정치적인 의도, 이게 얼마나 불순하냐. 자, 그래서 이 MBC 기자도 불순하고 최재형 목사도 불순하지만 더 불순한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밝혀라 라고 내놓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의심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이 중요한 뉴스들을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관리자님하고 또 아까 회원 되신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